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극드림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희노애락 이야기, 사주팔자 이야기, 귀신 이야기, 세상 사는 이야기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태극도령 스마트 도령, 태국 도령, 마징가 제트 도령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먼저 시간에는 90년 양력으로 10월 24일, 음력으로 9월 6일생 서영란님의 사주 분석을 하다가 일부가 이제 종료가 됐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2부가 시작이 됐는데 1부에서는 오행으로 이렇게 이제 분석까지 했고요. 이 분석을 해놓고 나면 이 사주가 어떤 사주이고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또 이제 느껴지는 대로 공부한 대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자 사주인데 지금 보면은 좀 이제 눈에 띄는 게 있죠. 이거 사주를 풀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좀 있어야지 좋죠.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보면 다 지금 보면은 양기를 갖고 있어요. 여기도 양. 요거 오화는 이건 이제 본체와 쓸 때의 쓸 때의 기운이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육식각자는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그렇게 이제 항상 붙어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꼭 이 오화, 오화, 사해, 이러한 그 기운들은 좀, 본체하고 쓰는 그 기운이 다릅니다. 근데 어차피 이렇게 이제 묶었을 때는 양기가 많아요. 양. 이걸 음으로 본다고 해도 양기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일주에서 보면은 임술일주에 이제 해당이 됐습니다. 임술일주는, 항상 제가 이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건데, 여자 사주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은 안 좋게 이야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무술, 임술, 또 무진, 이렇게 요런 또 갑진, 요런 사주들, 이게 이제 백호 괴강, 이제 특히 이게 괴강이 들어와 있는데, 이 괴강이 들어와 있으면은 여자 사주는 좀 성격이 좀 확실하다. 좋게 말하면 확실하고 남자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뒤끝이 없다. 내숭 떨지 않는다. 아니 몰라요. 이런 그 내숭 떠는 여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남자 같은 여자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 사주를 가지고, 이 괴강사를 가지고 조금 나쁘게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나쁘게 해석을 하면, 남자 같다는 거는 여자가 사납다는 거거든요. 싸납다. 따지기 좋아한다. 또 싸움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운동 같은 거 해도 잘 맞고요. 그리고 여자니까 힘든 거, 운동하는 거 싫어한다면 이 말싸움을 좋아합니다. 말싸움을 좋아한다는 거는 제가 나쁘게 표현한 거고, 논리적으로 따지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좀 똑똑하고 영리한 머리를 가졌고, 그리고 똑똑하고 영리해야 논리적으로 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게 많아야지 따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영리한 머리를 가졌고 똑똑한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따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관이 확실하다고 보겠죠. 주관이 정확하고 이제 확실합니다. 근데 주관이라는 게 정확하고 확실한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주장이 완고하고 강한데, 이거를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고집세다. 고집불통이다. 고집세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향이 다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야무지고 추진력 있고, 자기 주장 확실히 하지만 나쁠 때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좋아하고 따지기도 좋아하고 누구랑 이렇게 말싸움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건드리면은 성깔이 좀 나쁘게 말하면 성깔 더럽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본 영상도 그렇고, 아마 그 전에 무술 괴강살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 사주팔자는, 여러분들 아들이 있을 때는 결혼시킬 때, 드리지 마세요. 또는, 조심해서 드리세요라고까지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기질이 강한 기질이 좀 들어있거든요. 고집이 세고 기질이 강하니까 남자가 피곤하겠죠. 같이 사는 남자가. 때로는 여자가 좀 속아줄 줄도 알고 좀 져주기도 하고, 어차피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니까 그냥 약한 척도 해주고, 그게 사실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 성깔이 있고 좀 그런 여자들은 좀 지면은 자기가 무식해 보이는 줄 알고 좀 멍청해 보이고 뭐 그러는 줄 알고 꼭 아는 체를 하고 따지는 걸 좋아합니다. 말싸움하고 논리적으로. 근데 그거는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영리하지 못하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남편을 이기고 따져서 뭐합니까? 물론 남편이 속썩이고 잘못하면 당연히 따지고 묻고 뭔가 시정을 해야지. 근데 남편이 자기 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데 그거를 뭐하러 묻고 따지고 그거를 또 말싸움 하면서 그냥 뭐 그럽니까? 또 말싸움이라고 표현하면은 뭐 또 이제 또 그걸 또 반박을 하지. 무슨 말싸움이냐 말대꾸냐, 자기 주장이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말싸움하는 거죠. 그게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여자들은 또 왜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남자만 가부장적이고 남자만 이렇게 권위주의적으로 살아야 되는 세상이냐, 그런 논리를 핍니다. 그 이상한 논리를 피는 거예요. 옛날에 좀 음양 조화,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좀 약하고, 남자는 약간 활동적이고 여자는 좀 약간 소극적이고, 그 논리를 깨는 그 스타일들이 괴강살 낀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여자들이에요. 뒤집어 엎고, 갈아엎어주세요. 딱싹 갈아엎는 거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개협, 변협, 그런 것도 또 잘 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기는. 그러나 가정생활에서는 자꾸 갈아엎고 뒤집어 엎고 깨트리고 막 파괴하고 공격하고 따지고 해봐야 좋을 게 뭐가 있냐는 얘기죠. 남편이 사고치고 다니는 사고뭉치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끌고 가야지. 근데 남편이 알아서 하고 똑똑하고 영리하면 그냥 져줄 줄도 알고 좀 현모양처처럼 따라주기도 하고,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오는데, 이 무술 괴강살, 여기 임술 괴강살, 이런 좀 괴강살들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지는 자기가 이게 좀 따라주고 접어주면 자존심 상해서 자기가 좀 멍청해 보이는 줄 알고 똑똑해 보이려고 막 그런 주장을 합니다. 물론 똑똑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 공격을 안 하죠. 굳이. 꼭 필요할 때 이외에는. 그래서 여자 괴강살은 제가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하는 성향이 있는데, 제가 한 30년 가까이 사주 운명을 감정을 하면서 이렇게 임상을 해본 결과, 대부분 10중 8구는 가정적으로 불화가 오더라. 또 이렇게 괴강살 낀 여자들을 만나는 남자들은 잘 나가다가도 한 번씩 뻑부러지더라. 심하면은 뭐 사망도 하더라. 제가 이제 먼저 번에도 계속 방송했습니다. 이 괴강살 낀 여자들은 남편을 죽이거나 사망시키거나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아들이 있다면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까지도 표현을 했는데, 이 사주가 그런 사주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는 또 숨길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결혼 생활 특히 잘해야 됩니다.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결혼을 할 거라면 궁합을 필히 맞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편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남편 잡으려고 하지 말고. 왜? 남편이랑 결혼 생활할 때 만족도가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분명히. 만족도, 남편에 대한 남편관이 모든 것이 다 충족은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남편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좋아도 이 여자 옆에 오면은 꼬투리가 잡히거든요. 왜? 완벽주의자니까. 이런 사주들은, 임술 괴강살 낀 여자들은 완벽주의자입니다. 똑똑하고 영리하기 때문에. 아무튼 부부궁으로는 깨져 있고 좀 좋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혼할 팔자다. 그러니까 결혼은 최대한 늦게 해야 되겠죠.
연애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간신히 결혼한다고 해도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다. 지금 올해 2020년도는 31세가 이제 됐죠. 그러니까 그게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이제 가을이네요. 가을에 이제 금왕지절에 태어난 수인데 지금 보면 오화, 술토 이렇게 오화랑 술토가 이렇게 만나면은 화기운으로 이제 바뀝니다. 화기운. 이 사주에서 화는 뭐냐? 화. 술토 속에 이제 정화도 있고, 이쪽 술토 속에도 정화도 있고, 화기도 강하고, 이렇게 이제 또 가을이니까 금기도 강하고, 화도 강하고, 금도 강하고. 그러나 어쨌거나 이 사주는 임수는, 일단은, 양적인 기운은 가졌지만, 신약한 사주입니다. 신약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화기가 많으니까 이 사람은 뭐냐? 재물복이 많은 거예요. 그나마, 남편 공은 부실해도 재물복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 임술일주들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지는 거 싫어하고 욕심도 많고 승부욕도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부부공은 좀 불안하고 깨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들이 많아. 이 임술일주들이 대부분 이게 이제 항상 재물을 돈 창고에 깔고 있거든요. 수 입장에서는 내가 극하는 게 재물이거든. 화가 재물이에요. 화가 어디에 있냐? 술토 속에 정화가 지금 암장돼 있거든요. 이 돈 창고에 항상 앉아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대부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내 그 재물 창고가 든든한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허튼 데에 돈을 안 써요. 왜냐면 항상 모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써. 나쁘게 말하면 인색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요. 좋게 말하면 근면하고 근검 전략 잘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더라. 예외는 있더라. 항상 제가 예외는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돈복은 아주 많아요. 돈. 그리고 돈 창고에 돈이 들었네. 돈만 들어오면 이 사주는 부자야. 요즘에 까짓 거 남편이랑 살다가 맛 안 맞고, 서로 힘들고 그러면 요즘 시대에는 혼자 살아도 불행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그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옛날 조선시대 이전에는 여자들이 시집가서 꼭 애를 낳아줘야 되고, 특히 아들을 낳아줘야 되고, 남편 뒷바라지만 해줘야 되고, 현모양처만 아주 최고의 여성상인데, 요즘에 현모양처는 능력 좋고 돈 잘 벌고, 그냥 집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서 남편한테 선물하고, 요즘 여자는 이런 여자가 멋진 여자 아닙니까? 경제력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꼭 여자들이 남편 잘 만나서 호강을 하는 법이 있어? 남자는 좀 여자 잘 만나서 호강 좀 하면 안 되나? 그죠? 그렇게 남녀 평등이잖아. 요즘에 남자들도 여자들 먹여 살리려고 힘들어. 등골 빠져. 직장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저 자식 먹여 살리려면 어깨가 엄청 무겁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남편 잡지 마세요. 남편이 또라이 미친놈처럼 사는 거 아니면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시고 그냥 조금 몰래 거짓말 치고 노래방 가서 놀다 와도 그냥 모르는 채 하셔. 그거 갔다가 어디 갔다 왔어? 미스기 만나고 왔냐? 어쨌냐? 노래방 도우미 만나니까 좋냐? 어쩌냐? 이 와이셔츠에 그냥 립스틱 그냥 화장품 펄 묻혀 갖고 왔다. 이 개새끼야, 나쁜 놈아, 씨발놈아. 이거 죄송합니다. 왜 욕하지 마셔. 그 스트레스라도 풀고 또 일하고 그런 거니까. 그거 갖다가 따지고 묻고 그렇게 하면 싸움밖에 더 납니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근면하고 성실히 일을 하려고 하는 남편인가 아닌가 그것만 보시면 웬만하면 그냥 좀 넘어가주고 친구들끼리 남자들끼리 모이면 또 그런 데 가서 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누라 데리고 가서 미스김 불러갖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 수는 없잖아. 그죠? 물론 그런 데 가서 안 놀고 다른 쪽으로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분들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다 틀리니까 핵심은 뭐냐? 웬만하면 너무 남편을 잡지 말라. 왜? 경기가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있다. 그럴수록 싸우지 말고 단합을 해야 된다. 제 말 뜻은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은 왜 그 얘기까지 나왔냐? 돈복이 많으니까 괴강살 껴갖고 부부공이 약하다면 그래도 역시 혼자 살아도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왜? 부자 사주야 어차피.
능력 좋은 사람이야. 그럼 능력 좋으면은 아니 착한 남자, 능력은 없어도 착한 남자 데려다 놓고 그냥 월급 주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남편을 먹여 살려도 되는 거야. 그 대신 착한 남자여야 되겠지. 내가 먹여 살리는데 남편이 그냥 못된 짓만 하고 싸가지 없이 하고 댕기면 그것도 왜 먹여 살려? 먹여 살릴 수는 없지. 그거는요. 그래서 착한 남자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사주를 보면 화기가 너무 강하니까 이 사주에서 화기는 뭐냐? 아버지예요. 아버지. 부친. 부친이랑은 좀 떨어져서 지내는 게 좋아요. 부친하고는 같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이제, 한 집에 있게 되면 아버지로 인한, 스트레스나, 갈등, 마찰, 아버지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조금 이제, 불안정하게, 좀, 답답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짝하고는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필요할 때만 대화하고 만나고 하면, 아버지하고도 좋은 관계로 이렇게 소통해서 잘 넘어갈 수 있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또 나머지 이야기는 3부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